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실시간 종목 진단 이어질 거고 그리고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그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도 저 목표가 도달의 그 맛을 봐야 되겠다 그럼요.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부에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을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약간의 사연 정도 얹어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2부도 네. 저희 바로 가죠. 네. 출석 체크 잠깐 하면 안 네, 돼요? 알겠습니다. 전 바로 종목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출석 체크 잠깐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왕비비빅님께서도 2차 전지 소재주로 대박을 친 경험이 있으시다고 이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예고를 드렸던 SK 이노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그렇군요. 한강님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님 오셨군요. 준호님 잘 오셨고요. 원동희님도 잘 보고 계시죠. 봄님께서도 2부 하시면서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2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공통 종목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서 네. 말씀해 주셨던 왕비비빅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매수가가 17만 8천 원이십니다. 그리고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오늘 뭐 이렇게 영락 없이 또 맞았습니다. 그렇죠. 3%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5%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면 이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봐도 될까요?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런 2차 전지의 급락에 네. 그러면은 지금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렇지. 앞으로 기회들도 좋으니까. 맞아요. 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8%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 이 부분을 수익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챙겨야 되는 기회로 잡을 것인가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보유. 두 분 모두 의견입니다. 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건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보유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SK 온인 거잖아요. 그렇죠. SK 온이 중요한 건데 네. SK 온이 이제 최근에 평가를 받았던 건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감에 있어서 체력이 버텨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뭐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은 잘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저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배터리셀 3사 중에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SDI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는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자체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 자체는 앞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저점 찍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을 돌파해줄 만한 시도를 해주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이 최대 한 17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한 18만 원대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모아가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1차 목표가는 21만 원 구간이 되겠죠. 지금 최근에 21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리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 이 21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적으로는 22만 5천 원 구간이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SK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국내 기업들과도 이 네. 협업 사례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해외 기업, 해외 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진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목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고 다만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목표가 21만 원 체크해 주셨고 손절가를 그러면은 17만 원?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 딱 17만 원 정도인 것 같아서 그래요? 17만 원 그 안내드리도록 저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왕비비빅님께서는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아요라고 또 같이 남겨주셨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네.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체크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사태가 이 사태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거래 연속 지금 공매도량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또 그거에서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사실상은 비중 확대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내려온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기업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 매도, 10% 매수 뭐 이런 관점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네. 진짜 투자 개념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뭐 따로 빼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만약에 조정이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7일이죠. 그 6월 7일 때 기준으로부터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7일에 대해서 일단 터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보다 좀 언더로 20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 좀 잘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 추세만 잘 만들어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비중이 확대돼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이제 그만큼 올라왔을 때는 반 정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네. 21만 원 이상으로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내지 2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길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 16만 8천 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진짜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그때부터는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했을 때는 17만 원에서 18만 원대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차 또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자체가 사실상은 오늘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좀 매도를 진행을 했어야겠죠. 근데 지금 수급 형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는 제가 봤을 때 공매도일 확률이 높고 예.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 종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지금 관련해서 들어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요, 보유 의견, 그리고 반종민 소장께서도 보유 의견 똑같이 주셨고요. 지금 김영일 전문가 21만원, 그리고 비슷합니다. 소장님께서도 20만원대 목표가를 주셨고요. 손절가는 김영일 전문가 17만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8천원 소장님께서 주셨으니까요. 비슷한 가격 레인지 범위 내에서 갖고 계신 종목으로
그대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왕비비빅님께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라는 지금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잘 믿고 따라오시면서 대응해보시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어제 목표가 우리 270명이었으니까 1차 목표가 뚫었네요. 맞아요. 이미 뚫었고 예. 아까 290명 이제 300명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해 주시는 300명의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종목도 300개가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와, 그러면 저희 담당 PD 깜짝 장난 놀라겠는데요. 아니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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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화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 비중은요? 12%에 네, 11,400원입니다. 11,400원 매수가세요. 그러면 네. 요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인가요? 한 달 좀 한 달 넘은 것 정도?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 이후에 지금 10,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계속 9,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네. 답답하실 것 같네요. 네. 어떤 게 가장 그럼 궁금하실까요?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찾아볼게요. 네. 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정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제가 앵커님이랑 이제 페라이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페라이트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 겁니다. 그런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히토류보다 무언가 장점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페라이트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경량화를 하는 데 있어서 페라이트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감만 형성이 된 거지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페라이트로 대체할 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아직까지도 생각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언가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이 전장 부품으로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8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꾼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저는 수급을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이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예전 이 13,000원까지 올라갈 때 수급이 순전히 밀어졌었죠. 그러다가 수급이 계속 쭉쭉쭉 밀어지다가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3일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중요한 점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 윗골이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적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저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한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급락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 한 8,000원 후반대, 8,700원 정도 이 저점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고를 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 구간 이탈 시에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쭉쭉 밀어주는 상승보다는 저는 깜짝 상승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상승이 아마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의 상승만 보더라도 갑자기 확 올렸다가 윗꼬리를 바로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11,000원 근처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점 구간이 이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점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1,000원 근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잘 네. 되셨죠? 네. 참고하시고 매수가 딱
기다리지 마시고 11,000원 근처 왔다 싶으시면 한번 빠져나오시고요. 저희 또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은 목소리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삼화전자였고요. 이번에는 아이디 참 제가 되고 싶은 미래와 같은 어떤 건데? 현금 부자, 현금 부자. 예. 현금 부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좋겠다. 주식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부럽고요. 예. 넷패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장비죠. 2만 원이고 10% 비중 담고 계시는데 반도체 장비주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뭐 매수가 근처고 최근에 살짝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소식을 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1분기 실적 그닥 안 좋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또 선도 기업에 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또 이벤트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호황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넷패스가 되겠는데요. 오늘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장중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넷패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들고 계속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사실상 제가 요즘 좀 유심히 봤던 것이 어차피 이제 반도체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3분기 때 늦어진다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는 4분기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보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이슈가 나올 게 반도체와 관련된 포인트로 이슈가 나올 게 지금 미국 상무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 미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협회가 좀 있나 봅니다. 그쪽과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유예와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미중 반도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할 가능성, 그러니까 연장할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그 규제에 대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점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월에서 8월 정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미국과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그 2차 전지 그 사업 중에 그 리드 탭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아예 그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넷패스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하이브리드 주로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주요 매출처도 또 삼성전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격대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막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 2만 원대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만 3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뭐 큰 문제가 없이만 흘러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익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를 만약에 제시를 해드린다 한다면은 17,000원 이하 때 17,500원대 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7월까지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까지요. 자, 우선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넷패스 2만 원 돌파 시 중요한 포인트예요. 2만 3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돌파하는지 보시고 손절가도 잘 체크하시면서 7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모멘텀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긴장 늦추지 마시고 넷패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스페셜더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분할하기 전에요. 네. 44,550원에 20%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 수익을 보셨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네. 분할을 했잖아요. 네. 분할을 해서 8대2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거래 정지가 됐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아. 그래서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또 잘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네. 감탄이 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소고기 예.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이수화학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수화학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가 된 세월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에 몰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분할이 됐잖아요. 분할이 됐다라고 예. 하는 거는 이제 이 사업 분야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올라온 건 황화 리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연간 한 20호 정도의 이제 이 황화 리튬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이제 향후에 매출이 약 한 3천억 대 정도 이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찌됐든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증가는 당연히 이어질 거고, 앞으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또 사용될 소재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황화 리튬 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실 이수화학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수화학은 이제 석유화학 쪽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석유화학 쪽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이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상승도 어찌됐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황화 리튬 이쪽에 대해서 어찌됐든 같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이 고점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 건데, 일단 저는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물량을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더 밀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완전히 밀어주면서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정지가 됐고 내일 풀릴 텐데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간다, 그리고 안 풀린다, 그러면 더 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갖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안 나오고 굉장히 차익 실현이 음봉으로 차는 이러한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희총이 지금 조 단위로 넘어왔거든요. 즉 아무래도 과열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과열이 될 건지 아니면은 더 하락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합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이 또 막상 없거든요. 그러면 또 오히려 이쪽에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만 지금 어제의 수급, 그저께의 수급 다 순전히 밀어 넣은 수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내일 상한가를 찍어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무언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만약에 예. 내일 상한가 예. 나오면 내일 예. 뭐 하실 거예요? 상한가 나면 네. 그냥 가봐야죠.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걸로 야. 맛있는 거 좋은 거 꼭 사드시고요. 예, 먹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수화학은 한번 정리를 하는 쪽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이수학은 벌써 정리했어요. 하셨구나. 아이고, 빠르셔라.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님 목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는 10배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침착하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제야 좀 마음을 웃으셨어요. 마음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부럽다라는 댓글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우리의 저도요. 모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여러분들에게도 되십시오. 그런 기회가 꼭 찾아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되는 종목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1타 2피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히든카드에 나왔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자, 사랑 대리님과
다몬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우선 사랑대리님이 먼저 올리셔가지고 85,000원에 25%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12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계시는데 매도할까요? 아니면 가져갈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시고 네. 또 다몬드님께서는 94,857원의 1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하시고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과 추가 매수 두 가지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분기 실적이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본다 한다면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흐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또 공매도도 많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공매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20% 매수를 해야 되냐, 네. 뭐 매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는 좀 더 기다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해야 된다 한다면 9만 원대 아랫대 부분에서 좀 더 거기에서 유지를 해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을 좀 잡을 때 9만 원대에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간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공매도를 친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사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워낙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배터리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업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이 SKI 발음도 힘들어요. 쉽게 좀 짓지. 회사 이름 이렇게 어렵게 짓습니까? 저도 좀 쉽게 좀 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들의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추가 매수를 원하셨던 분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볼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분께서는 좀 비중을 조금은 줄여주세요. 지금이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일부는 좀 리스크 차로 좀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다시 제가 보기에는 8만 원대나 9만 원대, 9만 원 아랫대에서 8만 5천 원 사이의 밴드를 좀 잡아드릴 건데 그 밴드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 그렇게 돼서 잘만 유지를 해준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12만 원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2만 원까지 보시는 시점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고 가긴 가는데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원하시니까 타이밍은 오는데 지금 25% 조금 많습니다. 약간은 조율했다가 기회를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사랑 대리님께서는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네. 절파고 TV님께서 아이고. 비츠로테크 궁금합니다. 오셨군요. 라고 남겨주셨고, 네. 매수가가 9,100원이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7,92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8,000원을 오늘 깨고 내려갔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츠로테크가 이제 전력기기, 그 다음에 관련된 부품들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엮이거나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1일 날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왜 급등이 나왔나라고 봤더니, 핵융합 쪽, 핵융합 기술에 대한 이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오픈 AI 창업자가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관련돼서 이제 필요한 부품인 안정화 코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던 기업이 비츠로테크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짧게 그냥 엮였다,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제 주목을 받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무언가 핵융합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할 때, 크게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약 한 7,5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뭐 실적 자체가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크게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도 당분간에는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해줄 만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 기업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주어야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되, 어찌됐든 매수가가 9,000원 수준이잖아요. 9,000원 수준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워낙에 이제 저점 수준에 도달을 해 있고, 실적 자체도 뭐 꾸준히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이고, 자회사도 또 이제 비추로셀이라는 이제 1차전지 관련 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모멘텀에 대한 것도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이 반등하는 그림은 나와줄 거니까, 저는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하락도 나오지 않지만 지금 당장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주목받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 반등 나오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비치로 테크 받고요. 이번에는 KMAX님께서 유튜브에 올린 종목 체크해드립니다. 바로 현대 글로비스인데요. 가격대가 189,500원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어제 오늘 중에 하루 사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연 자체가 10% 비중인데 단기로 20만 원 초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게 오늘 아니면 어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 20만 원이 가능할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 원대로 다시 가려면 거의 작년 한 8월? 작년 얼마입니까 이게? 예, 한 6월 정도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소장님?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조정 관련된 부분들을 논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지금 오늘에 대해서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지금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주가는 굉장히 좀 무겁죠. 무거운 부분들인데, 사실상은 지금은 좀 더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특히 지금 기관의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사실상 3월부터 주가를 이끌어줬던 게 외국인 쪽이 좀 많이 이끌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추세나 이런 들을 봤을 때도 전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전거래일처럼 막 그렇게 크게 한번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20만 원까지는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현대 글로비스가 그 배터리 소재 중개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그냥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을 좀 추진을 하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상당하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단기 시점으로는 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MAX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만 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계획대로 잘 대응해 보시고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 글로비스까지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 특히나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저희가 진단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답답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긁어드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도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내일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또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희 히든카드를 통해서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